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스미술루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손을 한번 그려봤어요. 손을 그려보는 것을 보면 선의 강약이라는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의 강약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을 했죠. 접근을 했는데 그 선의 강약이 선만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모양을 그려보면서 그 강약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강약은 뭔가? 강약이라고 했는데 강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 막 힘이 강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이 강약이 어떤 부분인가를 설명하고 그림에서 어떻게 강약이 사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술에서 이 강약이라는 부분들은 가깝다, 그 다음에 꺾인다, 두껍다, 무겁다 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보면 이런 꺾임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 손가락과 이쪽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둠을 연결하는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는 밝은 부분에서의 어떤 꺾임이 살짝 있는 부분, 그리고 선이 맺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강한 부분이죠. 그래서 강약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시각적인 눈의 자극이 있는 부분을 강이라고 하고, 그러한 시각적인 눈의 자극이 없는 부분 반대로 멀다, 그다음에 완만하다, 가볍다, 얇다 등이겠죠. 그래서 그런 강약을 이용하면 이러한 손을 그릴 때도 어떤 꺾임, 만나는 곳, 꺾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강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정물들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강약을 볼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육면체, 원기둥, 구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거에 조금 육면체가 뭘까 뭐 이런 부분을 그냥 수학책에서 나오는 육면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면체하고 원기둥, 구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강약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약을 어떻게 주는지를 한번 볼게요. 조그마한 상자를 그려볼게요. 가까이 있는 부분, 우리가 상자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강할 거고 강할 겁니다. 그리고 강하죠. 자, 멀리 가니까 조금 약해지는데 꺾임이 있는 부분, 이 꺾임 있는 부분이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꺾임 있는 부분 조금 강하게, 이렇게 강약을 조금씩 주기만 해도 상자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하게 이렇게 선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강약을 줄 때 그 다음에 조금 강하게 이렇게 비워도 되고, 또는 강하다가 힘을 빼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점선을 꺾게 되면 이 선이 연결돼 보이듯이 이 강약에서 이 선이 연결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강약들을 자유롭게 한번 써봅니다. 물체를.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앵두. 봐요? 응.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에요. 그리고 사과. 이것도 모형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사과를 많이 그리죠. 그리고 과일 종류를 많이 그리는데, 이러한 과일 종류, 그냥 물체의 모양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려볼게요. 자, 그림자도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꼭지가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자, 먼저 연하게 한번 꺼 볼게요. 연하게 이렇게 꺼면 대략적인 모양이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연하게 가다가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 조금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이 부분 꼭다리가 있는 부분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꼭다리가 꺾여 있는 부분 좀 더 강하게 갔다가 이 끝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명암도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건데 뭐 아직까지는 명암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이라는 느낌으로 먼저 반짝이는 느낌,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곳, 그림자만 한번 넣어볼까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빛이 들어왔을 때, 자, 우리가 그림자의 원리를 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보이는 그 모양대로만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죠, 그죠? 강약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강약을 보면 이런 부분이 꺾임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완만하거나 밝은 부분, 밝음이 있는 곳.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양이 바닥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강한 선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친구도 있고, 그러면 이런 멀리 간 친구를 그릴 때 우리가 멀리 간 친구들은 조금 작겠죠, 그죠? 자, 조금 약하게 그려지면서 강약은 있지만 저보다는 조금 작고 우리가 약하게 그려지는 거죠. 자, 약하게 이렇게 그려주다 보면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도 생기고 강약도 생깁니다. 자, 이는 선의 강약을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이킹 알죠? 바이킹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야. 바이킹이 공중에 붕 뜨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붕 뜨면 내 마음도 뜨죠, 그죠? 쭉 내려가면 살짝 부딪힐 때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서서 있다가 마찰이 강해졌다가 살짝 마찰이 약해지죠. 이런 것처럼 이 마찰이 있는 부분이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연필 자체도 마찰이 없는 부분은 가볍게 가고 뭔가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진하게 가면서 살짝 들어준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미술할 때 이러한 강약이 참 어려웠단 말이죠. 처음에 미술할 때 천을 그리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천이 바닥에 테이블보가 깔려 있다고 할까요? 천인데 저는 처음 미술할 때 천인데 천이 이렇게 접혀져 있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어떤 잘하는 친구가 천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천이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많이 이렇게 강약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그림 그릴 때라서 이 강약을 잘 모를 때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느낌 있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고 나니까 이러한 강약이 그림에서의 충분한 어떤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약들을 어떠한 물체라도 이런 완만하거나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꺾임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까운 곳, 무거운 곳. 자, 무거운 곳은 공중에 떠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닿여져 있는 부분이 무겁겠죠. 이런 무거운 부분에 강약을 주면 훨씬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강약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글자 쓸 때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사과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는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과는 동그란 느낌이에요. 그려 볼게요. 자, 완전 동그랗진 않고 사과는 위쪽이 조금 넓고 아래쪽이 살짝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과가 어떤 형태를 가졌다는 것은 사과의 원산지에 따라서 약간씩 모양이 틀리긴 해요. 자, 사과는 요 중간이 배꼽처럼 뽁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배꼽처럼 들어간 부분들은 이쪽에 보이는 면과 이쪽에 보이는 면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자, 사과의 어떤 꼭다리, 꼭지가 있죠, 그죠? 사과의 곡선이 살짝 부드럽게 가다가 좀 강해지면서 약해졌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강해졌다가 동그랗게 내려가죠. 자, 의도적으로 우리가 강약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과의 이런 앞쪽에서 사과의 결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외곽에서는 강약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반짝반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힘을 빼서 약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사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외형의 덩어리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사과의 그림자 됐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은 그림자를 뭐 특별하게 어떤 덩어리 묻거나 이렇게 잘 낼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뭐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연필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아무래도 한쪽 방향으로 연필을 꺼면 조금 편해요. 다양하게 연필을 꺼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한쪽 방향으로 꺼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생길까 생각하고 한번 꺼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가 그려졌죠. 자, 이렇게 어떠한 대상들을 강약을 주면서 그리는 훈련들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쥐고 있는 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손을 그려볼게요. 손을 아무래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강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쥐고 있는 부분, 이 힘들을 쥐고 있는 부분이 좀 강할 거고 나머지 또 뚫려 있는 데가 약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각도로 그려질 것 같아요. 가까운 손, 먼 손, 가까운 손가락, 멀리 있는 손가락의 차이를 주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 부분만 그려볼게요. 아직까지 익숙지 않으니까 연화선으로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그리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한 선으로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한선으로 연하게 내용을 그려놓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대략적인 어떤 느낌들을 연하게 그린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강약을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주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강약을 막 이렇게 선을 한 번만에 강약을 주겠다 이러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약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부터 강약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밝은 부분과 만나는 곳을 강하게, 부분 좀 약하게 가도 되겠죠? 강하게, 여기도 강하게. 뒤쪽은 손이 약하죠, 그죠? 멀리 가니까 꺾이는만 조금 더 강하게. 되도록이면 눈에 보여지는 내용을 선으로 다 그리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손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피부 결이라든지 주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거나 이렇게 그리다가 그냥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낼 때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걸 다 그리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가까이 보이는 것은 강하다. 강한 것은 선의 강약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더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강약의 일부분입니다. 자, 손 부분은 조금 내용적으로 좀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면서 사과에서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손에서도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폭스 미술부의 미술부장은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에 주름이 많은가 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 강약에 의해서 훨씬 더 다양한 느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때 꼭 이러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뭐 이런 것들 그려볼까요? 컴퓨터 마우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컴퓨터 마우스 집에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 감는 이런 것들 집에 있는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컵도 괜찮고 손도 괜찮고 종이컵 나쁘지 않죠. 종이컵 심지어는 화장솜까지 가벼운 화장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가벼운 화장솜 가볍게 그림자 그죠? 꺾임 있는 부분 강하게 이러한 강약 연습을 하면은 다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물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연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세상은 네모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사각형 왜 육면체를 그리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면 그림도 공부입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림을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